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138쪽. 저번에 수권의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해수의 성질, 염분이라든지 수온에 대해서 소개했다면 오늘 이 해수가 순환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보죠. 일단 해수의 순환,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구의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뭘까요? 당연히 태양광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앵간한 것들은 태양광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차라리 태양광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다 기억할 게 아니라 차라리 태양광 말고 다른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에너지 어떤 것도 있을까요? 지구 내부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겠고요. 또 뭐 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조력 에너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로서는 지진, 화산, 또는 우리가 파대 경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얘기들, 단층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조력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갯벌? 예, 조석 현상이죠. 결국에 밀물, 썰물을 일으키는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조류는 물이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밀물이가 들어온다는 느낌이지만 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거. 썰물 그와 반대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반면 조류 말고 해류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중학교 내신 과정에서 배웠던 크루시아 해류 해석하는 이런 해류들 말입니다. 그래서 해수의 순환은 주로 이제 이 해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해류는 그럼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태양광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지구가 둥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도가 낮은 저위도 지역과 위도가 낮은 고위도 지역에 들어오는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에너지가 다릅니다. 당연히 저위도 쪽이 태양에너지가 훨씬 많죠. 이해됐습니까?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태양에너지는 그래서 태양상수라는 이름을 써요. 태양상수 대기권 바깥에서 태양에 수직하게 들어오는 에너지를 얘기하는데요. 1제곱센티미터당 1초 동안에 대략 한 2칼로리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저위도에는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오겠지만 위도 올라가면 고위도로 가면 점점점 작아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I제로 이거는 적도 지역에서 수직으로 들어올 때의 태양 에너지였다면 여기에 코사인 위도, 이거는 위도로 표시하는 기호예요. 그게 각 위도 지역에서 에너지입니다. 좀 극지방 가면 코사인 컷이 거의 0에 수렴되는 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X축 위도에 따른 에너지를 보면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반면 지구도 에너지를 내는데요. 지구가 내는 에너지는 위도에 따라서 큰 편차가 없어요.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그래서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고 과잉하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네요. 근데 이렇게 남는 에너지, 부족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대류가 움직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구의 대기 대순환을 통해서 고위도 지방으로 에너지가 수송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형태를 보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이 불겠습니다. 자전하지 않는다면 이렇습니까? 그래서 대기 대순환의 흐름을 보면 고위도에서 저위도에서 에너지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런 아주 단순한 순환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전하지 않는다면. 근데 지구가 자전하네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 순환 모델은 세 개의 순환셀로 나눠집니다. 역시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남아요. 상수한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가 끝까지 못 가요. 자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가 한 30도 인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30도.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기상학자 헤들리가 요 순환의 형태를 보고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고위도 쪽 어떻습니까? 근데 천국에 내려와요. 이게 위로 속 붙여서 위도 한 60도 인근 지점에서 순환셀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순환은 열에 의한 직접 순환이 됩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마치 톱니바퀴 돌듯이 같이 따라 내려가고 같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순환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순환이 간접 순환으로서 페렐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조석 현상? 책이 다 있어요. 뭐 열심히 그리고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 굳이 여러분 썼던 걸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썼다가 뭐 하나 지워요.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지운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새로 그리세요. 뭐 문제 있어? 자, 그렇다면 이런 대기대 순환행에서 지표에는 어떤 바람이 붑니까 하네요. 우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이라는 지구 표면에서 물체의 큰 규모 움직임을 전향력에 의해서 설명됩니다. 물리 공부할 때 관성력이라는 이름을 배워봤습니다. 급출하면 뒤로 쏙 쏠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가 진짜 나를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속 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가속 운동을 받을 때 느끼는 가상적인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는데 전향력이 바로 그 대표적인 관성력입니다. 이 전향력은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로서 진행방의 오른쪽 휘게 만듭니다. 북반구에서는요. 그럼 남반구에서 어떻게 할까요? 왼쪽 휘게 만듭니다. 남반구가 메인이겠습니까? 북반구가 메인이겠습니까? 북반구. 당연히 북반구죠. 우리나라 북반구 있는데 북반구의 문제가 메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반구가 메인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샘 해밍턴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되기 전까지는요. 없네. 아이씨, 드립을 쳤는데 안 되네. 너무 재밌다. 아이고, 관계하시네요. 그래서 지구 상황에서 북반구에서는 진행방의 오른쪽 휘게 만드는 힘이 작용하는데요. 물론 이 전향력은 굉장히 좁은 구역에 작용하진 않아요. 큰 규모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헤들리 순환은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이 진행방의 오른쪽 휘게 만드니까 이런 바람이 불어요. 이 바람을 우리는 무역풍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필요하다면 북쪽과 동쪽에서 온다 해서 북동 무역풍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페렐 순환을 이해하는 바람은 어떨까요? 하네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게 진행방의 오른쪽 휘게 만들어요. 이렇게 휘게 만들어요. 이 바람을 편서풍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는 극동풍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 세 개의 바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람은 뭘까요? 그렇죠. 백서풍이죠. 왜? 우리나라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예요. 그래서 서쪽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다 우리나라 쪽으로 와요. 서쪽에 누가 있는데요? 중국 있죠. 중국에서 매운 뿜어요? 우리나라 와요. 중국에서 화재 났잖아요? 황사바람? 예, 우리나라 쪽으로 와요.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은 일본 쪽으로 가죠. 그래서 편서풍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페렐은 맞죠? 예, 페렐 순환이에요. 페렐이요. 예, 페렐. 렐이에요. 예, 방금 말. 뭐 괜찮아요. 어디가 뒤집으면 나와요. 어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힐. 아니 있길래. 어디? 있어. 가운데. 정가운데. 역시 텔레폰이. 와. 미친 것 같아. 진짜 있으니까 말하지 얘들아. 자, 근데 지금 원래 우리가 하고 싶은 단어이 뭐예요? 해수의 순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해수의 순환인데 뭐 실컷 공기의 흐름, 바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런 해수의 순환은 크게 표층 해수와 심층 해수에 대해서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론입니다. 물론 표층 순환의 문제가 월등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표층 순환은 뭐 때문에 일어날까요? 바람. 예, 그렇죠. 바람 때문에 일어나요. 이 바람은 근본 에너지가 뭔데요? 태양이. 태양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알아야 해수, 물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한 겁니다. 심축수한 쪽으로 가죠. 태평양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0도, 30도, 60도 지방에 들어간대요. 0에서 30도 사이에 무슨 말이 분다? 무역풍이 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무역풍이 불 때 무역풍에 받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표층수는 해수는 바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한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물도 따라서 가는데 바람이 이런 방향이 불어요. 그럼 물도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진행방에 오른쪽으로 꺾어 만들어요. 뭐 때문에? 자주. 전향력 때문에. 물론 훨씬 더 세밀한 복잡한 프로세스가 더 있긴 해요. 수학 경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있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건 지구학 2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고3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중2한테는 훨씬 더 그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르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바람이 이렇게 무역풍이 부는 바람에 의해서 물이 진행방에 오른쪽으로 휘게 만들어 이렇게 가. 이 정도 수준에서 가르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무역풍대를 따라서 동에서 서쪽으로 물이 흐르네요. 이 물을 북적도 해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편서풍대예요. 바람이 이렇게 가죠. 물도 이렇게 갔어야 될 것 같은데 진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휘게 만들어요. 이렇게 가네요. 태평양이다 보니까 북태평양 해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동서방향으로 동에서 서로 또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순환은 대기대 순환의 물의 흐름에 맞춰서 흘러가는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북쪽도요 쭉 가고 싶은데 아시아 대륙에 부딪히네요. 아시아 대륙에 부딪히다 보니까 물이 스플릿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해류가 있겠습니다. 이 해류가 프로시오 해류입니다. 책에 왜 보르시오로 나와있지? 아, 크루시아도 크루시아든 마찬가지 북태평양 해류가 있는데요. 이 북태평양 해류가 쭉 갔으면 좋겠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히네요. 캘리포니아 부딪혀서 내려옵니다.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대륙에 부딪혀서 물의 흐름이 스플릿된 거예요. 스플릿됐다 했으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내려가는 해류도 있어요.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가는 해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환을 우리는 열대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열대 순환, 북쪽도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북태평양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건 태평양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대서양 모델은 어떨까 하는데 역시 북쪽도 해류가 흘러요. 대서양이다 보니까 북대서양 해류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해류가 있겠죠. 멕시코 만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멕시코만 따라서 올라가는 멕시코 만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이쪽은 카나리아 해류 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프리카를 대충 그린다면 뭐 이런 그림을 아프리카를 그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적도는 이쪽으로 아이메타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카나리아 제도라는 데인데요. 스페인령이에요. 예능 프로그램 보셨는지 윤식당 인 스페인 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스페인 본토에 가서 찍은 건 아니고요. 이 카나리아 해류, 카나리아 제도 여기서 찍은 겁니다. 옛날에 스페인이 연합 제공했을 때 식민지 삼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조위도예요. 스페인 본토보다는 에스파냐 본토보다는 당연히 조위도 쪽이니까 햇살 쨍쨍한데 한류가 흘러 시원해요. 날씨 좋아요. 그래서 이 땅을 포기 못하고 여전히 스페인령으로 삼고 있는 곳이에요. 관광지이고 관광지로 뭐 계속 쓰고 있는 곳이고요. 참고로 옛날 노예 무역의 본산지예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잡아갖고 여기서 이제 대기하다가 유럽에 팔아먹고 왔던.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죠. 근데 유럽의 각종 나라들이 여기다가 식민지하면서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했어요. 되게 이런 사람들은 뭐 노예들 팔 자르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일 못하면은 이리 와 팔려나 하면서 작두를 자르고 다음에 또 못하면 또 다른 팔 자르고. 너 한국에서 노예 다인 줄 알아? 뭐라고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일제한테 얼마나 강탈당했고 얼마나 수사당했는데요. 카나리아 옆에 노총이래요. 노란 북쪽 대륙이에요. 홀랜드. 아열대 순환이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적도 반류가 내려오는 열대 순환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우리 관심은 뭐가 관심입니까? 당연히 아열대 순환에 관심 있죠. 우리나라가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위쪽에 아한대 순환도 있어요. 근데 뭐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아열대 순환의 방법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북반구에서 어떻게 돈다고요? 시계 방향으로 도네요. 남반구에서 어떻게 돌 것 같아요? 반시계 네, 방향. 남반구에서는 남쪽도 해류 흐르고, 그리고 호주 오세라 해류 내려가면서 남북 순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리고 훔폴트 해류가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물의 흐름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난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물이 내려가겠죠. 예,
차가운 물로 한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위도상이라고 한다면은 난류 흐른 쪽이 좀 더 따뜻하겠습니다. 한류 흐른 쪽보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수온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동일 위도였다면 대양의 서쪽이 더 따뜻한 난류 때문에 수온이 더 높아요. 이랬나? 물론 더 저희도 여기 훨씬 더 뜨겁고 여기는 훨씬 더 차가워요. 이랬어? 그래서 이런 해류의 흐름을 우리가 그릴 때 그림이 이해되겠습니까? A, B, C, D 했을 때 수온은 C가 할 때 수온이 제일 높아요. A가 수온이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D하고 B 중에서 D가 더 같은 위도라 상에 놔뒀을 때 D가 더 수온이 높아 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더 저위도는 더 수온이 높고 더 고위도는 더 수온이 낮아요. 난한류는 같은 위도를 비교할 때 얘기지 훨씬 더 고위도, 훨씬 더 저위도의 비교는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수온 알겠나? 네.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난류와 한류를 저위도 고위도 수직방향 운동방에 대해서 구분해 볼 때 수온 당연히 난류 쪽이 더 따뜻하죠. 염분은 어느 쪽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염분 지난주 공부했던 염분 한류. 염분은 난류 쪽이 따뜻한 난류 쪽이 더 높죠. 정말 자세할 때까지잖아. 이해됐습니까? 네. 하면 용존 산소량 여러분들 물질의 고유한 특성하면서 기체 용해도를 배워왔을 겁니다.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지지. 작아진다.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탄산음료 뜨뜻미지근함 그래서 탄산수 음료 마실래? 왜 혐오를 합니까? 그것까지는 아닌데.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는 떨어집니다. 난리 쪽은 줄어듭니다. 참고로 용존 산소량을 기울어가면 디자일브드 옥시전에서 용존 산소량 DO로 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염류도 영양염류라는 것을 씁니다. 영양가 있는 영양소 할 때 영양 연매가 아니라 양이잖아. 오케이. 영양영유. 정확히 영양 붙여서 쓰는 거. 그럼 떨어뜨리기. 그래. 발음 영양염류. 영양영유 발음 따로요 아니면 붙여서? 아이 마음대로 하세요. 영양. 그래. 아 팁주세요. 나 저 발음 잘해. 영양염류. 양이라고. 영양염류. 영양염료 그래요? 영양염류 영양영유. 영양 송도 학생들은 3학년은 상동보다 분위기 좋아요. 수업 분위기가. 반대로 2학년은 아.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어. 위클리 점수가 제일 낮아요. 아 평균으로 따지면요. 근데 재밌게도
400점 만점은 최고 점수 받은 그러니까 평균으로 최고 받은 상동원 한 명도 없고요. 청라하고 송도에서 400 이진아 오늘의가? 멋지다. 나왔어요. 진짜. 굿. 멘트가 좀 센데. 누가 더 400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나날류에 대해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산류, 인산류 같은 그런 영양류는 한류 쪽이 더 크겠습니다. 더 많습니다. 네. 쌤 발음이 너무 좋대. 영양염류. 뭐야? 잘 안 되잖아. 정말 페이지 138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영양염류. 영양인데? 영양이라고? 양. 영양이야. 책이 영양이라고. 양이라면 니가 영양. 양이라 했잖아. 양이라 그랬어? 미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영양류라고 적어놨잖아. 아니, 영양인 줄 알았어요. 이응처럼 보여가지고. 네? 영양인 줄 알았어요. 양이 맞대. 양. 이응이 맞대. 고양이 양 같은 양? 그냥 아유 씨. 아니 그게 아니야. 니은으로 보이는데. 에? 이요? 영양? 이응이에요? 양. 이응이잖아. 난 양인 줄 알았는데. 아 영양소 할 때 영양소 몰라? 와 지호야. 양이 되냐 저게. 내가 생명과학 할 때요 구영양소 탄단지 공부했잖아. 그럼 넌 영양소야? 영양. 아 진짜 웃겨. 진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영양소. 어떻게 이렇게 영양. 생각하지? 영양. 네가 양이라고. 제일 코리아 사람도 알죠. 발음이 그럴 거예요. 미안해. 이응이나 니은이나. 이게 한 다르지. 자 태평양 여기 태평양이에요. 잘 보세요. 태평양 중에서 크로시아 해류가 흐르는 쪽은 태평양의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이죠.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는 것은 태평양의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 동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류를 할 때 이런 캘리포니아 해류, 크로시아 해류 같은 이런 것들을 큰 대양의 태평양 같은 대양의 서안 서쪽 따라서 흐르는 경계류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류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안 경계류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럼 서안 경계와 동안 경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지구 자전의 효과 때문에 이 순환의 중심이 서쪽으로 치우칩니다. 서쪽으로 치우치는 그래서 서안 강화 현상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강화. 아, 야매나. 그래서 흘러간 속도는 유속은 서안경계류가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흘러가는 폭은 어떨까요? 하는데 폭은 서안경계류가 쭉 흘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쿠로시오에는 빠르게 좁게 훅 지나가는 해류고요. 그다음 반대로 캘리포니아 해류 같이 동안 경계류, 한류는 상대적으로 넓게 천천히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해류 흐름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있을 거예요. 넓게 천천히 흘러간다는 겁니다. 깊이는 어떨까요? 어느 쪽이 더 깊이까지 흐를까요? 예, 서안경계류가 더 깊이 흘러가는 표현을 못해서. 수심 깊이는 서안경계류 이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열 수송량도 당연히 서안경계류가 열 수송량도 많습니다. 서안 강화 현상이라는 일을 씁니다. 지구 자전에 의한 그래서 요 해류의 흐름의 중심이
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이에요. 뻔하게 멕시코 마을과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카나리가 천천히 해류가 천천히 흐르고 찬물이 있다 보니까 햇빛은 쨍쨍한데 상대적으로 서늘한 좋은 휴양지죠. 정리해 보십시오. 페이지 138페이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140페이지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 어떤데요? 하는 얘기죠. 말이죠. 우리나라 주변이지만 결국엔 일본 주변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진이라든지 뭐 화산 활동도 마찬가지 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주변이지만 일본 주변이 되겠습니다. 쿠로시아해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난리죠. 이 중에 일부가 흘러가네요. 황에 따라 올라가는 황해 난류가 있겠고요. 동해에 따라 올라가는 동안 난류가 있습니다. 조이도에서 고이도 올라가는 난류예요. 옛날엔 리만 한류라는 이름을 썼는데 요즘엔 연해주에서 연해주 한류가 되겠고요. 북한 따라 내려오는 북한 한류가 있습니다. 남한류가 서로 만나는 이 부분을 조경수역이라는 이름을 써요. 난류 한류가 만나서 꽤 풍족한 어장이 만들어진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 조경수역입니다. 여름에는 난류가 세질 테니까 북상하고 겨울에는 남하하는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조경수역 정리해 보세요. 선생님 그래서 독도에 물고기가 많은 거. 네. 엄청 많아. 혹시 거기 안에도 많이 그냥 인터넷에서 물론 뭐 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있고 뭐 명태를 또 우리가 좀 많이 잡아낸 뭐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가 훨씬 더 따뜻해지는 그래서 옛날에는 잘 잡혔던 한류성 어종이 잘 안 잡힌다든지 우리나라 부근에 보이지 않던 난류성 어종이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현재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명태가 이제는 안 잡히고 있고요. 대신 어쩌다 보니까 남해 이런 쪽은 수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열대성 어종, 아열대성 어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참치 같은 게 잡힌다는 뭐 괜찮은 것도 보이지만 아열대 해역에서 독성이 강한 그런 놈들도 슬슬 올라오네요. 그냥 파란 고리 문어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거 도가 아니에요. 예. 잘못 만지면 그 독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들이죠. 만지기만 터지나? 이 찔리고만 해야 독이 퍼지는 거 아니면 만지기만 해도 독이 퍼지나요? 만지기만 해도라고 하네요. 우와. 나중에 파란 고리 문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몸에 독이 갈려 있는. 예. 예쁘다고 만지면 곤란해요. 좀 징그럽게 생겼어. 눈으로. 다리. 고기로 보이니?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139쪽 이제 심층 순환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네. 139쪽 심층 순환 찾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멕시코 만류가 올라가고 북대서양 해류가 올라가면서 고위도로 올라가는데 고위도로 올라가면서 수온이 낮아지죠. 결빙까지 일어나요. 고위도로 올라가면서 수온이 낮아지고 결빙되면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인근에서 그린란드 어딘지 아십니까? 네. 물이 가라앉습니다. 밀도의 증가를 가져온 이유는 수온 낮아지고 결빙되는 과정에서 밀도가 높아집니다. 수온도 낮아지고 결빙되니까 염분이 높아지는 거잖아. 밀도가 높아지니까 가라앉아요. 심해로 가라앉아요. 그러고 나서 심층 순환이 매우 천천히 바다 한 바퀴 도는데 한 2000년에서 또는 그 이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심층 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저위도 가라앉았던 물이 저위도에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컨베이어 벨트를 페이지 139페이지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놈이 심강하면서 심층 순환이 되는데요. 이 심층 순환을 통해서 심해 바다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수심에 따른 기호 용존산소를 보는데요. 용존산소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와요. 표층에선 광합성 때문에 용존산소를 높았는데 심층에선 광합성 할 리가 없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 심층에 산소의 공급이 바로 요 침강된 심층수가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침강할 때 온도가 수온이 낮으니까 용존산소가 많아지겠죠.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공급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심해 생물들이 그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하는 거죠. 투마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투마로우라는 영화는 한번 챙겨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름이 이 결빙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해빙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염분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낮아요. 밀도가 낮아지겠고 침강이 제대로 안 일어나겠죠. 침강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이 표층순환이 올라오는 게 막아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올라오는 게 막아지니까 저위도 지역은 열에너지가 넘쳐나게 있네요. 넘쳐나는 열에너지를 엄청난 양의 태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위도 쪽은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더더 추워지는 일이 벌어지네요.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그린란드 인근의 북극해의 바다가 북극해의 빙하가 녹아버리게 된다면 저위도는 더 뜨거워지고 고위도는 더 차가워지는 그런 걸 모티브로 한 영화가 투마로우라는 영화입니다. 한 번은 챙겨보았으면 하네요. 이런 심층순환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 외에 페이지 139쪽 보면 TS도에서 수심과 수온과 염분에 따른 등 밀도선이 제시되고 있고요. 페이지 141쪽 도덕이죠. 해양 자원, 어족 자원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 안에서 광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도덕적인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141쪽까지 정독 한 번 더 하시고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정독 먼저 하세요.